자, 5단은 3점짜리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위치, 시간 그래프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 위치의 변화량을 보고 우리는 속도를 구할 건데, 속도는 아까 말했지만 방향이, 아까 아니죠. 예전에 말했지만 방향이 꼭 중요해요. 그래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지금 2초일 때를 봤으니까 2초인 상황, 지금 A 상황을 살펴보면, A 입장에서는 총 3초 동안에 4m가 줄었죠. 뒤로 가는 거지. 그래서 3초 동안에 마이너스 4m.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m/s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2초 때. 하지만 B는 지금 이 상황이죠. 이 그래프, 이 기울기 상황. 그럼 5초 동안에 3m 앞으로 갔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5초 동안에 3m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속도고요. 그러니까 5분의 3 m/s. 그래서 상대 속도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물어봤으니까 A에 대한 B의 속도 물어봤으니까요. 결국에는 VB에서 VA를 뺀 속도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거는 VB가 5분의 3 플러스 m/s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 m/s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계산해주면 5분의 3 더하기 3분의 4니까 15분의 9 더하기 20 15분의 맞니? 29 되겠네요. 그래서 11? 이거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6초일 때 6초면 이 상황이지. 이때 A는 정지했고요. A는 정지. 얘만 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 중. A에 대한 B의 속도, B에 대한 이 속도는 하나는 정지해 있고 하나는 움직이니까 A가 보기에는 B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B 입장에서는 A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물론 크기는 같을 거고. 그래서 니은 오른표요. A에 대한 B의 속도의 방향은 4초일 때 6초일 때 같다. B의 방향 물어봤어. B의 방향. 지금 4초일 때 이때 A는 요렇게 B는 요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A가 빠르고 B는 느립니다. 물론 둘 다 앞으로 가지만 A 입장에서는 B가 느리니까 A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4초일 때 A 입장에서 B는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6초에서도 A는 정지했는데 B가 실제로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들어가고요. 관찰 이제 그 지표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4초든 6초든 B는 다 뒤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4번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쭉 읽어보면 B가 측정한 이 거리, B가 측정한 이 거리를 우리는 L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거리랑 C가 측정한 C가 이렇게 움직이네. C가 측정한 OP 사이 거리 이거를 LC라고 할게요. 이 거리가 같대요. 근데 지금 0.8C로 움직이니까 이게 원래 길이를 LP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길이는 원래 길이라는 게 이제 고유 길이를 LQ라고 할게요. 그러면 LQ가 LP가 된 거고 계수 때문에 0.6C 속도에 대한 계수 때문에 LP가 됐고 그리고 LP라는 원래 고유 길이가 LC가 보는 거죠. 근데 얘는 0.8C 때문에 이렇게 길이 수축이 됐어. 근데 이 두 개의 값이 같대. 그 말은 지금 애가 더 길이 수축은 많이 일어났을 거거든. 근데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일하게 보인다는 건 원래 길이는 A가 더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LP가 LQ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O에서 Q까지 진행할 때 빛의 속력은 일단 기억 볼게요. 빛의 속력은 누가 측정해도 C가 측정하든 B가 측정하든 같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기억은 이상하고 니은 때문에 한 말이었는데 A가 측정할 때 다시 말하면 멈춰있는 애가 측정하면 A 입장에서는 O, P, Q가 다 정지했으니까 A 입장에서는 OP나 OQ가 결국에는 정지한 거리 다시 말하면 고유 거리예요. 고유 길이 그래서 결국에 이거 두 개 비교한 거거든. 고유 길이. 그래서 우리는 OP로 우리는 LP라고 했으니까 LP랑 LQ 비교하면 LP가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되고요.
이것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풀이를 했자고 답을 받거든. 근데 답이 좀 이상하더라고. 답 해설이. 답은 맞는데. 그래서 해설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푸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좀 복잡하지만 D가 측정할 때, D라면 얘죠. D가 측정할 때 O에서 P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 근데 T 입장에서는 OP 길이는 수축이 안 돼요. 길이 수축이. 왜냐면 수직이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보일 거냐면 지금 D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겁니다. O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P가 있죠. P가 있어요. 잠깐만. 조금만 더 아래에서 그릴게요. 여기에 O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어. 그리고 이 거리는 기류축이 안 일어날 거니까 LP로 보이겠죠. 여기서 빛이 빵 하고 쏘는데 D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D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반대로 P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빛이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빛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D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때 걸린 시간이 모르니까 그때 걸린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이 간 거리니까 그때 우리는 이거를 T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빛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고요. 그럼 그동안 얘는 얼마큼 갔냐? 이 P라는 애는 속도를 얼마로 갔을 거냐면 T가 밑으로 0.9로 움직이니까 대신 P가 위로 0.9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0.9C로 움직일 거고 D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하나 성립하고요. D 입장에서는. 자, 반대로 이제 똑같은 이유로 C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C 입장에서는 지금 O가 여기 있고 그리고 Q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 거리는 얼마냐면 우리 이거를 아까 LQ라고 했죠. 그리고 빛이 빵 하고 쏘기 시작하면 얘가 위로 올라가겠지만 C 입장에서는 앞으로 0.8로 가니까 반대로 Q가 뒤로 0.8C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실제 빛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일 거예요. C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길이는 어차피 길이 수축이 안 됐을 거니까 수직이라서 이때 걸린 C는 이렇게 빛이 갈 거고 그때 걸린 시간은 우리는 얘는 C가 본 거니까 TC 이렇게 쓸게요. 그럼 그때 간 거리도 TC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놓고 지금 뭘 비교하라고 했냐면 걸린 시간 TC랑 그리고 TD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누가 더 기냐 이걸 물어봤거든. 누가 더 오래 걸리는지. 그러면 여기서는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관계식을 따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부터 그러니까 D 입장에서 뭐를 얻어낼 수 있냐면 D 입장에서 다시 할게요. D 입장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피타고라스 방식 생각해 보면 C 제곱 T D의 제곱이 0.9 제곱 C 제곱 T D의 제곱 더하기 LP의 제곱 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TD 제곱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TD의 제곱은 1 빼기 0.9 제곱 분의 LP의 제곱하고 C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누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C도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C 제곱 TC 제곱이 제곱 더하기 LQ의 제곱 이렇게 돼서 TC의 제곱이 1 빼기 0.8 제곱분의 LQ의 제곱 C 제곱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놓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답은 뭐 단순 수학이니까 일단 이거 똑같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분모가 얘가 더 작죠. 분모가 얘가 더 작아요. 그런데 얘는 더 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D가 측정할 때가 C가 측정할 때보다 더 크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답이 5번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해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해설에서는 LP가 LQ보다 크고
B나 C 입장에서는 LP와 LQ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에 더 긴 이쪽이 더 오래 걸릴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TD가 더 큰 게 맞는데, 만약에 분자는 얘가 더 크지만 얘가 더 크지만 여기서 만약에 분모가 더 커버리면, 이 숫자보다 이게 더 커버리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 다시 말하면 이 속도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우주선의 속도도 0.9시냐 0.8시냐.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해설지를 보면 이 속도는 고려를 안 하고 그냥 해버렸어. 그래서 이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풀려면 이게 더 옳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더 옳은 표현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풀게요. 3문제를 잘 읽어보면 0.8, 0.7 이거는 A에 대한 상대 속도고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A에 있는 광원에서 여기서 빛이 보니까 위로 슉 올라가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나는데 걸린 시간을 B가 측정했을 때가 T0예요. B가 측정해서 B 입장에서는 지금 B가 이렇게 앞으로 0.8로 가고 있으니까 A가 T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거울도 어떻게 되냐면, 빛이 쏘면 거울이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실제로 빛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빛이. 그러면은 그때 걸린 시간이 T0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빛의 속도로 움직였을 거니까 이 정도 거리로 움직인 거지. 그때 이 거리가 P 입장에서는 이 거울 길이는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니까 우린 그 길이를 L0라고 합시다. 고유 길이. 자, 이런 말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 A의 우주선의 진행 방향 길이는 A에서, 그러니까 A가 측정했을 때 B의 길이랑 C의 길이 있을 때 B의 길이가 C의 길이보다 크대요. 지금 B의 길이랑 C의 길이를 비교했는데 A가 보기에는 이 길이 방향으로 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근데 얘는 0.8로 움직이고 얘는 0.7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를 LB, LC라고 한다면 얘는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0.8C에 해당하는, 얘도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0.7C에 해당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대요. 그러면 얘가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0.8C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건 원래 길이도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이다. 이건 지금 고유 길이야. 자, 그리고 C는 광원과 거울 사이 빛이 새는 방향과 나란 방향을 움직인다. 이거는 보이는 대로. 기억.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는 A에 측정할 때가 B에 측정할 때가 같다. A가 측정할 때는 고유 길이로 측정하고, B가 보기에도 이 거울 사이는 진행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로 보이겠죠. 그래서 같다. 맞고요. 고유 길이로서 같겠죠. 니은 A에서 측정할 때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T0가 작다. 지금 B가 봤을 때가 T0거든. 근데 B는 어떻게 봤냐면, 빛이 실제로 이렇게 대각선 이 길이 이만큼 멀리 갈 때 걸린 시간이 T0잖아. 근데 A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A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가 보일 거예요. 그럼 이 거리는 당연히 이게 CT1이라고 한다면 이거랑 비교해보면 대각선 길이가 더 기니까 T0랑 T1이랑 비교하면 T0가 더 크겠죠. T0보다 작다. T1이.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C가 B보다 크다. 고유 길이는 C가 B보다 작다. 이거 틀렸네요. 맞는 거 기억 니은. 자, 4번 문제 볼게요. 철수가 0.8C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고, 이 L0가 있는데 우주선의 길이, 이 L0는 0이 가진 길이에요. 0이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거리가 L0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철수가 잰 거리는 어떻게 될까? 철수는 안 움직이고 있는 철수 입장에서 우주선이 안 움직이니까 철수가 잰 게 곧 고유 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고유 길이는 0이 가진 이 길이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철수가 측정하기는 작다가 아니고 더 크다. 영희가 측정할 때 강원에서 발생한 빛이, 여기서 발생한 빛이 A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B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영희 입장에서는 빛이 나오기 이게 또 출발하면은 B 입장에서는 B가 이쪽으로 도망가고 A는 앞으로 마중 나오는 격이니까
A에 먼저 도착하고 B는 한참 나중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A에 걸린 시간이 B보다 작다 이렇게 가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탄하겠네.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느려간다. 철수 입장에서는 영희가 움직이는 대상이니까 뒤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0.8c로. 그래서 영희의 시간이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느려간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5번 문제 풀게요. A, B, C가 있고 이런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B 같은 경우에 이 V로 보이는데 부피가 이 공이 학생 A, B, C 입장에서는 뒤로 각각 가고 있겠죠. A 입장에서는 VA 속도로 뒤로 가고 있을 거고 B 입장에서는 VB로 C 입장에서는 VC로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높이 이 방향은 안 바뀔 거예요. 구니까 높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방향 길이는 안 변하지만 얘가 왼쪽 수평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홀쭉해 보이긴 하겠죠. 뭐 근데 그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넙대대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부피가 더 커질 수는 없을 거니까 뭐 이렇게 타원형 형태, 타원 회전체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겠지. 그래서 B는 부피가 2V고요. C는 V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C가 더 부피가 줄어졌던 건 A가 더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났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VB랑 VC랑 있으면 VC가 더 크구나. 이거 하나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VA 이제 이런 관계 있네요. 그러면 A가 제일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A가 측정할 때 부피는 V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예, 제일 길이 수축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이 V가 크다가 아니고 V보다도 작은 상황이고요. VB는 VC보다 작다. A가 측정한 공의 질량은 공의 정지 질량보다 크다. A가 측정한 공의 질량은 우리 보통 질량은 정지 질량 곱하기 감마배. 그래서 이 감마가 V의 속도입니다. 감마가 좀 이상하네. 감마.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1보다 크거든요. V가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같거나 1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공의 질량은 정지 질량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디귿 하나.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A가 측정한 이 길이가 일로 갔다. 그러니까 A 여기 멈춰있는 애가 봤을 때 이 길이 두 개가 같다 라는 거고요. 문제 읽어보면 A가 측정한 P와 P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B가 봤을 때 이 거리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지. 길이 수축이 얼만큼 일어날 거냐면 0.8C에 해당하는 만큼의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고 이게 LP가 될 거고 이 길이가 그리고 C가 측정한 이 길이도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근데 얼만큼 일어나냐면 0.5C만큼. C는 0.5C만큼, 이거는 0.8C만큼. 누가 더 길이 수축 많이 하냐면 빠를수록 길이 수축이 많이 하니까 얘가 더 작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겠네. 그래서 P가 측정한 게 더 크다가 아니고 더 작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빛이 광원에서 Q까지 지날 때 B가 측정한 빛의 거리는 지금 B가 측정했어요. 뭘 쟀냐면 Q. 근데 빛이 지금 우주선이 가고 있으니까 사실 빛이 빵 쏘면 Q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거든. 이쪽으로 0.8C로 B가 봤을 때 실제 B가 봤을 때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C 입장에서도 거울이 어디로 가냐면 위로 올라가. 근데 얼마나 속도로 가냐면 0.5C 속도로 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누가 더 클까요? 더 빨리 움직인 거울이 더 많이 이렇게 왼쪽으로 도망갈 거니까 이 대각선 길이가 이 대각선 길이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이건 크다. 이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가 크다. B 입장에서는 이 길이는 길이축이 안 일어나니까 같다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한 건 내용인데 자 보면 지구 표면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는 뮤온 입자의 시간이 그러니까 정지한 입장에서는 뮤온이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니까 이 시간이 느리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본 뮤온의 수명은 T1인데 이 T1은
굉장히 긴 시간일 거예요. 그냥 긴 시간이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미온과 함께 움직이면 이 수명이, 그러니까 시간이 팽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실제 미온의 수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660m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우주선의, 그러니까 미온의 속도는 뭐 0.99c라고 하던데 0.9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0.9c 곱하기 t1이 4,700이고 미터, 그리고 0.9c에 이게 이제 미온의 속도로 할게요. 곱하기 t2 한 게 660m니까 당연히 t2가 t1보다 더 작아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런 상황 4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입자라 있고 광자, 다시 말하면 빛이지. 빛을 쐈어요. 비좌표계에서 이 T0는 누가 잰 거냐면 이 검출기 입자, 다시 말하면 안 움직이는 입장에서 잰 거예요. 비좌표계를 관측하면 A가 P에 관측되는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다. B 입장에서는 이 거리 D가 어떻게 보일까? B 입장에서는 자기 시계 자기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자기 시간을 지금 논할 건 아니고 B 입장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B 입장에서는 이 D 거리가 수축이 일어나겠죠. 거리 수축이. 근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B 입장에서는 지금 광자가 앞으로 가고 있고요. 검출기가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길이도 수축돼 있고. 자, 그래서 B좌표계에서 보면 이 길이가 D가 수축돼 있기 때문에 걸린 시간 T0보다 작다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 V, 그리고 뭘로 나눠지냐면 속도분의 거리, 길이 해줘야 이게 시간인데 B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시간 팽창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B 좌표계에서 관측하면 B 입장에서 관측을 하면 D보다 작게 측정한다. 방금 했던 말이죠. 맞고요. B 질량은 B가 자기 질량 측정하면 정지 질량이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정지했으니까. 하지만 검출기 좌표계에서는 질량이 증가하겠죠. M은 감마 M0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측정할 때가 이거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 되겠네요. 4번 되겠습니다. 9번 2번은 2만 이런 게 3점짜리 나오면 되게 좋겠다. 자, 이건 이렇게 고유 길이 보이는데 짧아 보이네. 우리 이걸 길이 수축이라고 부르죠. 너도 그렇게 보여? 나도 그렇게 보여. 빛속도는 항상 이거구나. 광속 분량. 그래서 4번 가면 되겠네요. 하지만 두 관성좌표계에서 발표한 현상은 무슨 모든 물리 현상이 동일한 물리 법칙이 따른다. 관성좌표계가 두 개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동시상관이 아니고 상대성 원리라고 부르죠. 이거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가정 두 개니까 이것까지는 알아두세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헬륨, 지금 이게 수소 1,2가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양성자 하나지. 양성자 하나 만나서 뭐가 됐냐면 중성미자 튀어나오고 양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플러스 1인데 양전자 하나가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1을 얘가 가져갔잖아. 여기 플러스 1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양성자니까 얘는 중성자구나. 이걸 굳이 식으로 써보면 이게 지금 뭘로 바뀐 거냐면 X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중성미자 더하기 양전자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하가 이거 하면 플러스 2인데 지금 이게 지금 플러스 1, 양전하가 플러스 2지. 양전자가 전하량은 플러스 1 갖고 있으니까 얘도 플러스 1만 있어야 돼서 I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질량도 따지면 질량이 총 2니까, 근데 이건 0이죠. 전자의 질량 0으로 보니까 질량수에서 핵자수, 그래서 이거는 2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건 중성자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수소의 동위원소지. 중수소랑 수소 하나가 만나서 감마레이 발사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양양 중이니까 얘가 헬륨 동위원소. 이것도 헬륨. 두 개가 만나서 양성자 하나씩 버리고 그래서 이제 가장 완전적인 헬륨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X 수소 동위원소다 뭐 크게 이상한 말 없고요. Y는 X가 중성자 마타, Y 같은 경우 중성자 한 개.
X도 중성자 한 개 같다 이렇게 하자고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건 질량 결순 때문이다. 맞겠네요. 4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요. 지금 뭐 이런 과정이 일어났고 모두 합하면 전 입자와 후 입자, 그럼 전 입자들의 질량보다 작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작아진 만큼 에너지가 된 거니까 그럼 곧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한 거고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작다, 에너지 다 맞고요. 근데 지금 보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모된 질량이지, 작아진 질량, 이 변화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질량이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에너지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지금 가나를 보면 가가 더 에너지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 질량 변화가 더 컸구나. 지금 질량 변화량이죠. 델타 M C 제곱만큼이니까. 그래서 질량 차는 나가가보다 작다. 이건 19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시험 문제 풀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분기하는 과정. 이런 문제 보면은 보통 질량수, 중성자수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가끔 양성자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원자번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기억 볼게요. A에서 B로 갈수록 이게 방출됐다. 2, 2, 4. 질량수가 지금 보면은 질량수가 2, 3이었다가 2, 2, 8이 됐으니까 4 마이너스 됐죠. 그러니까 질량수 4 빠졌고 중성자가 2개 빠졌으니까 양성자가 2개 빠졌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양성자 2개, 질량수 4 해서 헬륨이 빠져나간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자 수가 이거면 만약 이거를 헷갈리면 여기다가 막 양성자 수도 하나 계산해 주세요. 양성자 수. 그러면 여기 2, 3이 14이니까 이게 90 될 거고 여기는 빼주면 90이 아닌가? 90이 넘니? 140 빼주면 88 양성자 수가 여기는 89, 9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P, C, C, D 가면서 증가한 양성자 수 같다. P, C 가면서 중성자 수는 줄었는데 질량수가 그대로라는 건 P, C 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었구나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질량수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중성자 수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질량수가 그대로라는 건 양성자 수가 하나 늘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C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증가했다. 수가 플러스 1개씩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A와 D 우리 동위원소는 뭘로 따지냐면 양성자 개수로 따지죠. A 90개, D 90개 다 90개니까 5번. 자 13번. 자 원자력 발전 핵 분해할 때 이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질량이 반응 전후 질량이 바뀌어서 질량이 떨어져서 이 질량만큼이 에너지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 때문에 전 반응 질량 합이랑 후 질량의 합보다 크다. 질량 전이 더 크다니까 맞는 말.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그럼 이거는 전자기 유도죠. 이거는 광전 효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광전 효과는 태양광이지. 발전. 디귿 원자량이 A로 흡수해서 쪼개진다. 양성자가 아니고 중성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책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좀 다른데 또 우라늄 있으면 여기에 중성자를 이렇게 해서 보통 충돌이라는 단어를 쓰긴 해요. 충돌해서 얘가 이렇게 쪼개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수업 시간에 한번 강조했던 것 같긴 한데 충돌이라는 느낌보다는 흡수를 해요. 충돌이 아니고. 그래서 이 흡수를 하면 이 중성자를 흡수했으니까 이 우라늄도 어차피 똑같은 우라늄은 우라늄이야. 동위원소가 되겠죠. 근데 이 우라늄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핵이 불안정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흡수가 일어나야 돼. 흡수가 잘 되려면 중성자가 빨라야 될 거야, 느려야 될 거야. 중성자가 느려야 돼요. 그래서 이 중성자 속도를 늦춰주는 감속제를 쓰기도 하죠. 이 감속제를 뭐 쓰냐면 보통 이제 중수로 많이 쓰고요. 이제 경수로를 쓰는 경우, 다시 말하면 물이 굳이 우리는 중수로 필요 없다. 그럼 걔네들은 일단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흡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중성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흡수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라늄의 농도를 키웁니다. 그래서 천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핵반응, 그러니까 핵분열에 필요한 우라늄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0. 몇인가 되게 낮아. 그래서 천연 우라늄을 사용할 때는 보통 중수로를 사용하고요. 하지만 한번 농축, 저농축, 너무 고농축이면 원자 폭탄되니까 조농축해서 쓴다, 농축을 시켜서 쓴다 이러면은 굳이 중수로 쓸 필요 없고 경수로에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문제. 마지막 문제 되게 약간 맥이 빠지는 문제가 나왔네. 우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특별한 거 없지? 보자. 학생 A는 E랑 같이 있고 A가 측정할 때 우주선의 시간은 자기보다 느리게 간다. 시간 팽창. 우주선과 함께 운동한 좌표가 측정할 때 우주선 입장에서 상자의 질량은 우주선 입장에서 상자가 뒤로 움직이고 있죠. 0.7로. 그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지 질량보다 크다. 이 M은 누가 잰 질량이냐면 A가 잰 질량이니까 정지 질량이겠지. 자, 디귿. 우주선과 함께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선 입장에서 상자의 부피는 V보다 크다. 우주선 입장에서는 이 높이는 안 변할 거예요. 이 높이는 그대로. 하지만 뭐가 바뀔 거냐면 이 너비가 바뀌겠지. 너비가 줄어들 거야. 그럼 부피가 V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맞는 거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